마성교도소에 가가지고 복역하고 집행유예 나와서 또 어디가? 군대. 5년 동안을 채워야 되는데 4년 6개월 만에 도망 다녀서 무효가 돼서 군대를 2번을 갑니다. 사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새벽에 들여다보니까 이걸. 그럼 한 7년쯤 되잖아요? 이제 그때는 멈출 수가 없어요. 성과를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감옥에 또 100일 동안 수감이 됐었다고. 네네.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가 내 또래 대학생들이면 85학번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내가 시골에서 중학교에서 공부 좀 해서 광주로 유학을 갔단 말입니다. 광주 공고로. 그러면 이제 기계 공고를 가면은 공장 노동자가 되고 전문 대학을 가면 관리직이 되는 시대였어요. 일자리는 차고 넘쳤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시골에는 난 롤 모델이 없잖아요. 아버지 농사 짓는 아버지를 보면서 난 농사만 안 지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농사만 안 지으려면 뭐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계 공고를 가게 된 건데, 그러고 나서 20살에 대림자동차라고 오토바이 제조회사에 네. 이제 엔진반에 입사를 해요. 네. 생산직에. 했는데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병역 자격증이 있으니까 병역 특례자가 돼갖고 5년 동안 그 산업체에서 복무를 하면 이제 소집 해제가 되는 그건데, 3주 동안 기본 교육을 받는 마지막 날 이제 월부 책장사가 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책을 좀 팔아. 그런데 이제 원래 배움의 열기는 있던 이제 청년이었으니까 책을 사. 책을 이제 할부로 사는데, 네. 하필 그 책이 이제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자서전 돌베개. 그리고 이제 그분이 했던 사상계라는 출판사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탄압했다는 사상계지 순환사 뭐 이런 거예요. 만주 독립군의 이야기 쭉 읽으면서 이제 웅대한 포부와 함께 정권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막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또 이게 점심때가 되면 한 600명의 종업원들이 저 먼 식당이 공장이 커요. 몇만 평대. 식당에 뛰어갔다 와서 이제 밥을 먹고 잠시 짬이 나면 이렇게 컨테이너 중간에 이렇게 박스 깔고 누워 자요. 이렇게. 이쪽 25명, 이쪽 25명. 네. 그런데 나는 그 공장 바닥에서 잘 수가 없더라고요. 나를 누이고 싶지가 않아. 근데, 저 멀리 있는 저 형 나이 때까지 내가 저기에 누워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모터사이클 부품이 이렇게 하청업체에서 납품이 오면, 철진한 신문으로 이렇게 서로 상처내지 말고 싹 본단 말입니다. 그런 거 읽게 돼, 이렇게. 거기에 일기를 10년만 쓰면 훌륭하게 된다든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10년만 일기를 쓰라든가, 하여간 일기를 10년만이 핵심 키워드였어요. 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일기만 좀 쓴다고 하면 뭐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데 그거 쉽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문방구에 가서 일기장을 3권을 사요. 그리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요. 매일 힘들어도. 잔업체나 뜨끈해도 힘들어도. 그럼 글쓰기와 그 책 읽기가 결합이 되니까 이제 노동조합의 소식지가 있어요. 노보라고. 회사는 사보가 있죠.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글도 몇 개 좀 원고도 투고도 하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너 글 좀 쓴다? 홍보부장이 이제 홍보부원도 시키고. 네. 그리고 지 그만둔다니까 내가 홍보부장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홍보부장 돼갖고 겁나 유명하니까 마산 창원 지역 노동조합 총연합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민주노총의 전신이에요. 마산 창원 지역부터 시작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홍보분과 부위원장이었고 마청도로 신문도 만들고. 와. 밖으로 이제 막 명성이 자자한 사회주의자가 되지. 그래갖고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위원장, 총무부장, 셋이 이제 수배가 딱 떠. 그러면 두 사람이 유부남 되니까 금방 잡혀. 난 총각이니까 2년 동안 도망 다녀. 대구, 부산, 뭐 경주. 왜 안 잡혀야 되냐? 계속 그때는 글을 쓰는 거예요. 계속 출간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마산 지역에 박노희라고 했어. 네. 물론 박노희 선생님과 또 11일 동안 만나서 글쓰기도 배우고. 왜 그러냐? 현장 노동자 중에도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냥 이게 좀 먹물 아저씨들이 글을 써봐야 현장의 소리는 아니거든. 그런 그 특유의 맛이 있어요. 노동자의 글쓰기가. 그런 게 있잖아. 사냥을 한 사람이 글을 쓰면 네. 그 사냥 냄새가 그쵸. 막 그 엽총의 화약 냄새까지 느껴지지만 네. 그냥 작가가 사냥을 하면 그냥 사냥인 거야. 그쵸.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글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잡히면 안 됐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2년 후에 잡혀서 마성교도소에 가가지고 복역하고 집행유예 나와서 또 어디가? 군대. 5년 동안을 채워야 되는데 4년 6개월 만에 도망 다녀서 무효가 돼서 군대를 2번을 갑니다. 아이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군대 갔다 나오면 뭐 해야 돼 이제? 취직도 안 되잖아. 그렇죠. 경력 단절해.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누가 나 이제 월급 줄 사람도 없었고, 나도 남 밑에서 월급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모터사이클 수리점을 강남 신사동에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아버님이 뭐 돈 있겠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한 해 양파 판 돈 500에 남은 돈에 98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논현도 원북중학교 앞에 그 지금은 한 꼬마 빌딩이 됐더라고요. 그거 이제 식당이었어요, 1층이. 네. 그 지하에 방이 하나 있고 화장실은 식당하고 손님들하고 같이 쓰는 화장실. 보증금 500에 월세 20. 거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신사동에서 모터사이클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10년쯤 될 때 기록하는 정신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매출이 이제 계속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달에는 순수익이 60만 원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돼. 이 업이 사양산업인지 내가 능력이 없는지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능력이 없으면 분발하면 될 것이고, 업이 사양산업이면은 다른 걸 하자. 그렇죠. 바꿔야죠. 네,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럼 그걸 이제 아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충무로 지금 보면 태계로 골목이라고 오토바이 골목 있어요. 매일경제 신문사부터 이렇게 외제차들 다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래처 뭐 했던 사장도 있고 아닌 데도 있으면 들어가서 질문을 딱 한 가지만 해요. 이 건물이 당신 것입니까? 한 200개 되는 그 모터사이클 수리점에 건물주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죠. 6.25 전쟁 이후부터 이렇게 일을 했을 텐데 자기 건물도 못 가지면 이것은 밥만 먹는 업종이구나. 그러면 이건 안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 하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비싼 걸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신사동에서 내가 가게가 이제 임대니까요. 언제든지 자기 가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경기도 광주에 있는 토지를 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그쪽으로 옮길 생각이 아니니까 네. 그냥 여기 토지 뭐 이렇게 임대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걸어놨더만 부동산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땅을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팔 땅이 아니다. 그냥 카센터나 이렇게 임대나 주고 싶다. 그러니까 얼마면 되냐요. 그래서 그때 2억 5천 줬거든요. 2억 5천 줬는데 그 진행자님 얼마 받고 팔 거야? 그때가 몇 년도예요, 근데? 그게 연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1994년에 시작했으니까 2004년. 2004년? 네, 2003년이나 뭐 이 정도. 그 정도면 글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구체적인 평수라든지 구체적인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딱 그냥 오토바이 빵꾸 때우면 5천 원 받던 시절이에요. 5천 원 받는 이제 아저씨가 네. 자기가 나중에 그 오토바이 센터를 하려고 사놓은 땅이야. 그러면 2억 5천이면은 사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원가라니까 2억 5천이. 2억 5천 원가라고? 얼마를 더 받으면 팔겠냐고 그 부동산이 물었다니까 나한테. 글쎄요. 한 원가가 그 정도면은 그래도 한 1, 2억 원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네.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그 5천 원, 3천 원 받는 오토바이 빵꾸 때운 아저씨는 네. 그런 돈을 부를 배짱이 없지. 이게 캐파예요. 엄청 고민한 거예요. 비싸면 안 사갈 것이고 하고 7천만 원을 더 불러. 콜 해갖고 사가갖고 2년 후인가 그 사람들 5억 5천에 팔았어. 근데 그때 생각이 나요. 네네. 부동산이구나. 그때 뭐 7천만 원이면 내가 간첩 신고했나?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부동산을 사고 팔아야 되겠다 이랬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뭐냐 하남 그 땅을 나중에 뭐 보상받는 그런 땅도 사보니까 계약금만 주고 뭐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럼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팔면 어떡하지? 에스크로 제도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게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어떻게 사지? 그러다가 이제 법원 경매를 알게 돼요. 법원에다 돈을 주면 법원에 이중매매 안 하니까. 그렇죠.
그냥 거래 안정성 때문에 부동산 경매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에 경매책 4권, 뭐, 신한은행, 뭐, 고준석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쓴 한 4권의 책을 딱 가고 여름 휴가 때 식구들은 저 계곡에 집어넣어놓고 4권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경매장에 나타났지. 빨간색 스쿠터를 타고, 노랑머리, 꽁지머리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2004년부터. 그때부터 부동산은 또 거의 100채나 또 사고 경매만. 파시고. 우리 한 번 하면 겁나 열심히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사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반지하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중간에 막 그런 막 감옥도 갔다 오시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딱 봐도 이 정도면 정말 성공했구나라는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그 부를 이루실 때까지 딱 한 가지만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돈을 안 썼어요. 이게 반지하를 샀을 때 처음에 첫 달에 월 수입이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내가 공장 다닐 때 월급이 58만 원이었거든. 네. 그러고 나서 그 신사동에서 짜장면 배달하는 애들이 8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굉장히 놀랬어. 도대체 기계 공고를 나와서 왜 공장을 다녀야 되지? 중학교만 나와서 오토바이 타면 80만 원을 주는데? 그러네. 그래갖고 10달 동안 해갖고 중국집 하나 인수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육 다 미친 짓인지도 몰라, 사실은. 아무튼 어쨌거나.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돈을 벌면 그대로 다 저축을 하는 거죠. 저축을 해가지고, 주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투자를 했다 하면 1억을 벌었으면 아파트를 투자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는 아파트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뭐 땅을 사는 거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조금 하다가 내 태도가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건 지금도 이제 일기쓰기인 거야. 내 태도가. 근데 강요는 안 해. 우리 아들, 딸한테도 쓰라고는 하지만 강요는 안 해. 그냥 강요하면 그것도 억압이야. 또 하기 싫어지잖아요. 또. 그럼요. 부모가 또 하라면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일기쓰기 그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불필요한 만남을 안 해요. 사적 모임. 그러니까 신사동에서 이게 골목에 딱 여러 가지 가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육점, 간판집, 뭐 떡방학관. 근데 그분들이 10년 동안 내가 술을 안 먹는 줄 알았어. 같이 술을 안 먹었거든요. 술 되게 잘 드실 것 같은데. 겁나게 좋아해죠. 근데 배울 게 없는 사람하고 술을 안 먹어요. 차라리 혼자 먹어버리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했겠어요? 다음 카페, 경매 카페 다니고, 뭐 이게 성공 투자한다는 모임 가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경조사 안 다녀요.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나도 경조사 있으면 초대하고 싶으면 초대하는 거지. 축의금 뭐 이런 거 안 받아. 그럼 되잖아요. 심플해요, 사는 게. 확실히 그 일기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매일매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개선점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겠네요, 진짜. 그 그래프하고 똑같아요. 방향성이죠, 방향성. 내가 이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일기를 쓰면서 보면 이거 다시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내가 배를 운전하고 간다면 저 섬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총알처럼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파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거든. 그렇지만은 저기라는 목적을 잊지 않는 거죠. 일기를 쓰면서.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흐리게 배가 이렇게 삐뚤삐뚤 가긴 하지만 결국은 섬에 도착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나는 느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새벽에 들여다보니까 이걸. 어제 걸 들여다보고, 오늘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또 내일 할 일을 여기다 적고. 그러면 이게 교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해. 한 3년쯤 지나면 이제 조금씩 그런 게 성과가 나와. 그러면 한 7년쯤 되잖아요? 이제 그때는 멈출 수가 없어요. 성과를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은 아마 평생 쓸 거예요. 전 15년째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착실하게 쓰다 보면은 자기 인생이 확 바뀌겠네요, 정말. 무조건 바뀌어요. 부를 읽고 싶지 않아도 읽을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부가 아닌 다른 거일지라도 실패한 인생은 아닌 거죠. 그 우리의 할머니들이 그 봄볕 아래에서 앉아서 얘야 내 이야기도 소설로 쓰면은 뭐 몇 권이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맞아요. 네. 안 써서 그래요.
쓰면 말해줘 소설이에요. 네, 뼈 때리는 얘기는 진짜 안 써서 그렇다. 안 써서 그래. 쓰셔야지. 예. 어. 그래서 저는 써서 책으로 내잖아요. 아, 그게 또 이제 또 책이랑도 연관이 되네요. 그래서 책이 일기예요. 어. 그냥 그대로 딱 여러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 뭐 토지 투자, 뭐 주식 투자 했으면 이제 주식에 혹시 잘 됐어. 100억 벌었어. 그러면은 전세금으로 100억 번 사나이 해갖고 원고 갖다 주면 그게 책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지필 작업과 일기가 같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책으로 써져야 되니까 네. 내가 멋있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나를 멋있는 자리에 가게 하고 더 나를 더 멋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왜냐하면 가짜로 계속 일기를 쓸 수는 없잖아. 그러면 차라리 당당하게 내가 멋있거나 사실대로 살게 되죠. 그게 가장 큰 것 같아. 뭐 돈이 더 많은 사람 더 많죠. 성공한 사람도 더 많죠. 그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당당해지는 거. 적어도 부끄러운 이야기는 쓸 수 없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확실히 좀 이렇게 좀 즐기시기도 하면서 그죠? 예, 그러니까 피해자만 없으면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보면 뭐 요트, 뭐 네. 드럼, 영화 감독 진짜 평생에 이거 이 중에서 하나 할까 말까 하게 사는 네.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정말 즐기시면서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남들이 보기엔 너무나 부러운 노후를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아, 질문지에 노후라고 나와 있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간에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노후 준비를 이렇게 하시면서 네. 또 이렇게 즐겁게 인생을 사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가 이제 약간 좀 남은 여생의 삶에 있어서 좀 그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강이죠. 건강. 건강과 부족하지 않을 돈이죠. 근데 건강이 우선일 거고 사실은. 네네. 예, 건강하지 않으면 모터사이클을 타겠어요, 뭐 요트를 타겠어요. 그다음에 또 약간의 돈은 있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내 또래 아저씨들 약간의 돈 다 갖고 있어요. 아파트 한 채 얼마예요? 뭐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제 뭐 한 10억 정도 되니까. 그러면 요트 하나 얼마일 것 같아요? 요트요? 예. 요트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 관심이 예. 없어가지고. 파워 요트 같은 경우는 1억 8천이면 사요. 모터사이클 한 4천만 원이면 사요. 다 그 돈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나는 그것보다 이걸 하는 쪽이죠. 다 가질 수 없잖아요. 이 돈만큼 쌓아놓은 다음에 나는 이걸 해야지. 그럼 if 하면 그냥 세월 안 기다려져요. 어느 정도 그 라벨을 맞춰서 해야죠. 자기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뭘 했을 때 정말 즐거운지 예. 그런 부분을 잘 찾아갈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인생이 의외로 또 짧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한 남자다움으로 산다는 것은 한 75세?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 후로는 사실 생존하는 거죠. 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의외로 짧아요. 그래도 잠자는 시간 빼고 어쩌고 해봐요. 그걸 알면은 사소한 걸로 막 하고 뭐 댓글로 싸울 시간이 없나? 난 악플러도 이렇게 댓글 안 달아줘. 그 시간도 아까우니까 그 숨기기? 바로 차단해버려요. 아, 네네. 나 좋아하려면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예. 다 자기를 뭐 좋아할 수도 없고. 예. 그렇죠. 그래서 댓글 다는 시간도 아깝다. 근데 예쁜 댓글은 또 그만큼 내가 또 정성스럽게 읽어주고 달아주죠. 예. 그렇게 합니다. 즐기고 뭐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럼요. 그런 거에 에너지 쓸 필요가 없다. 그럼요.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대표님이 또 책을 또 많이 읽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대표님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책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내가 책을 그래도 조금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읽어보니까 나머지들은 이제 뭐 다 비슷한 아류작들이에요. 다들 사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5권만 읽겠다. 이게 그 조선시대인가도 그 학자들의 그 독서법이 있어요. 같은 책만 10,000번씩 읽는 독서법이 있고 한 번이요. 여러 권을 읽는 독서법이 있었는데 뭐가 좋다고는 얘기는 안 한대요. 근데 이제 뭐 나도 그걸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읽어본 책 중에는 그리고 이제 누가 추천하면 읽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극한직업 근무일주 할 때 영감을 받았어. 트럼프의 자서전 거래 기술. 그리고 이제 하도 뭐 지식인들이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한번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조르바를 읽었는데 조르바를 읽고 난 느낌은 내가 좀 더 자유스럽다. 조르바를 좀 능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이제 내가 2013학년도에 방송대를 가서 이게 방학 과제물로 이 책을 읽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도 결국은 틀없는 원숭이거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더 내가 생각하게 됐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믿게 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알던 그 미치광이 영감이 아니에요. 자기 세계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가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 내가 읽은 소감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 그리고 이제 마르케스의 소설 100년 동안의 고독. 거기 뭐 아우렐리아 대령은 반역에 실패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황금 물고기만 깎는 그게 이제 지금 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밖에 사람 만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도 마치. 그래서 그 소설이 상당히 좀 심오하다.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얇은 거 있어요. 사토 도묘에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 지금 뭐 다른 제목으로 나온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쇼킹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첫째는 우리는 그 시골 출신이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중고, 그다음에 좀 진한 거, 뭐 지금 바로 신상을 까는 것보다는 가성비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가슴 떨리는 삶을 살라는 거야.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맞다. 그냥 평범해 버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왜 노인네 되면은 이렇게 역동성이 없냐 가면 다 해봤거든. 바다 보러 가자면 그 바다 다 알아. 그렇죠. 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가슴 떨리게 해야 돼. 그래야 하루하루가 재밌고 눈이 떠져요. 할 일이 있는 노인네는 일찍 일어나요. 할 일이 없는 노인네는 자는 거지. 젊은이들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내가 발전할 일이 막 있어. 쌓여 있어. 어떻게 잠이 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돈 걱정도 안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정도? 그럼 뭐 나머지 궁금하면 이제 부동산 경매 비법이나 본작 거. 네, 대표님 자, 읽어보시면 뭐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죠. 예, 그럼요. 저는 인문학 서적인데 지금 잘못 알려져가지고 뭐 건물주 책인 줄 알아. 근데 뭐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자의 사실 끝판왕은 인문학이거든요. 맞습니다. 생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가미가 돼 있으면 훨씬 확실히 더 좋은 결국은 우리는 생존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게 투자고 결국에는 그거고 그게가 없으면 천박해져. 문제를 일으켜. 네. 맞죠? 알겠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온 또 인생의 대선배로서 지금 약간 그 3040 세대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20살이 넘으면 네. 당신은 당신의 부모가 돼서 스스로를 키워야 됩니다. 아무도 키워주지 않아요. 멋있는 말이네요. 당신이 돼서. 부모가 된다. 네. 나도 내 부모가 돼서 내가 키우잖아. 김기한 씨, 박옥자 씨는 나를 못 키워요, 지금. 하는 게 없어.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을 그렇게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어디에 다른 특급 뭐 비법이나 뭐 레시피가 있는 줄 알아. 아니, 우선 내가 칼 쓰는 것부터, 뭐 채 쓰는 것부터 잘해야 요리도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레시피 갖고 와서 칼질에 서툴면 손가락 자르는데.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뭐 내 가까이 있는 우리 DNA도 그러고,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있잖아. 데이터도 많고. 네. 그래서 그냥 바로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그렇더라고. 근데 인생은 해보면 그 안에서 다른 기회들이 나와요. 맞아요. 그거. 네. 네. 아무리 이상한 회사를 가, 저 회사는 마음에 안 들어. 뭐 했어. 근데 가봐. 가면은 자기가 잘하면 다른 데서라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망하면 다른 데서 연락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우연하게 되고, 또 하다 보면, 왜냐면 계속 다른 사건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인생은 드라마틱해요. 근데 그냥 마치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무원 돼가지고 연금 받아버려야지. 이렇게 끝나보는 인생은,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나는 내게 있죠. 건물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 가지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이면은 뭘에 도전해서도 안 돼도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글이 남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빌라 지었을 때도 후배가 물었어요. 어떻게 남냐. 야, 뭐 망해도 임마 그 최강고는 남잖아. 맞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도 당연히 나도 젊어요. 같이 게임하고 있잖아. 네, 같이. 그러니까 내 하듯이 해야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오늘 뭔가를 해야 내일이 바뀌어요. 오늘 뭐가 불만족이다. 뭐 어제 당신이 잘못한 거거든. 오늘 사과나무 심어야죠. 그래야 내일 사과를 따먹지. 정말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또 얼마나 잘 돌아보고 잘 이해하는지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또 투자보다도 전반적인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도전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 이런 것들 맛보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또 대표님이 쓰신 책 물론 이제 뭐 부동산, 뭐 경매 그런 제용 내용도 있지만 또 인생의 그런 인문학적인 요소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김경만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